한국과 미국의 역전 금리가 2%대로 역대 최대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계속 동결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오랜만이죠? 제가 요즘에 좀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조금 많이 쉬었습니다. 대신에 다른 채널에 나가서 많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보고 싶으면 그 방송을 보시면 되시고 이제 제 방송을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요. 얼마 전에 그 CPI 지수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금리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인상률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CPI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연준이 내세우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CPI 지수가 2%, 2%가 됐을 때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출 텐데요. 지금 이제 최저로 3%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3.2, 3.7, 3.7 두 번을 찍었어요. 이게 물가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뒤에서 다 차분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 게 미 국채 금리예요. 당연히 금리 인상이 되니까 국채 금리도 오르겠죠.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이걸 기본으로 해서 많은 시중 은행들이나 그런 쪽에서도 연동을 해서 금리를 정하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오르면 또 시중 금리가 오르겠죠. 당연히 지금 4.6%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4.6%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요즘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미국의 30년 모기지론입니다. 네, 미국에는 지금 30년 모기지론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을 살려면 대출을 받아야겠죠. 그걸 이제 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모기지론도 이게 이제 시중금리랑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요게 7.67%까지 지금 꾸준하게 찔끔찔끔 오르고 있어요. 7.67%면 우리나라 지금 대출, 그러니까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이제 7%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앞으로도 더 오르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이제 아마 이번 연도에 한 번 더 하게 될 거예요. 11월하고 12월에 FOMC 이제 회의가 있는데 이게 11월에 올릴지 12월에 올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연도에 한 번은 더 오르게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죠. 네. 이 전쟁이 왜 생겼냐?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인데 이 양반이 이제 총리직을 계속 연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좀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서안지구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서안지구를 병합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저거 먹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애들이 이제 빡이 친 거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총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팔레스타인을 지금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을 거잖아요. 물론 뭐 중동 나라들은 대부분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 이제 중립을 많이 지키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이번에 팔레스타인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국제 유가가 상승의 빌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오른다라는 건 당연히 물가가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장미를 하나 키우려고 해도 이게 기름을 떼가지고 그 원예 식물 얼어 죽지 않게 그렇게 기름 떼고 막 이렇게 열을 올려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운송할 때도 뭐 택배 시킬 때도 쿠팡에서 택배 시킬 때 또 운송비 들잖아요. 기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유값이 오른다는 건 당연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중간에 이제 굉장한 방어 시스템 역할을 한 게 이 아이언돔인데 이 아이언돔이 이번에 무용지물이 됐어요. 한 발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이게 미국의 지원 아래 대대적으로 개발되고 미국의 또 지원 아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 80만 원짜리 가삼 로켓이라고, 요게 이제 하마스가 많이 쓰는 로켓포라고 그래요. 요거 한 발 막으려면 한 63배의 손해를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80만 원짜리 한 발 막으려고 5, 6천만 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인데, 이번에 이게 뚫린 게 하마스에서 한꺼번에 5천 발의 로켓포를 퍼부어서 아이언돔이 무력화가 됐습니다. 네, 철의 방패로 알려진 아이언돔이 그냥 허세 방어 체계인 게 이번에 절실히 밝혀진 거죠. 아무튼 이렇게 우크라이나전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지금 시작이 되니까 지금 이제 국제유가도 오르고 막 모든 물가가 다시 상승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각국 기준금리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지금 현재 5.25에서 5.5%, 한국이 3.5%, 중국이 3.45%, 일본만 유일하게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예요. 마이너스 0.1%. 그런데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한국과 미국의 역전 금리가 2%대로 역대 최대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계속 동결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 네, 바로 한국은 고정금리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설명했던 미국의 그 모기지론, 30년 모기지론을 보면 거의 98%에서 99%가 고정금리라고 해요. 고정금리니까 갑자기 뭐 금리가 올라가도 그 전에 계약했던 금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위험하진 않겠죠. 그런데 한국은 고정금리 비중이 너무 낮다. 그나마 이것도 요즘에 고정금리 비중이 많이 높아져서 50% 정도 때까지는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계약했었던 것들은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리를 건들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또 문제가 되는 게 한국 가계부채 비율, 이게 OECD에서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약 3천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이 비율을 보면 한국이 전세보증금을 포함했을 경우 2022년 기준 156.8%, 스위스가 131.6%, 영국이 86.9%, 미국이 76.9%, 일본이 67.8%, 프랑스 66.8%, 독일 56.8%입니다. 압도적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가계비출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 네, 이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되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터질 거예요. 이제 11월, 12월 중에 금리 인상이 0.25% 정도 아마 미 연준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또 인상이 되면 또 바로 시중 대출 금리에 영향을 받을 거고요. 한국은행에서 동결을 또 진행을 한다고 해도 시중에 있는 금리는 아마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동결한다고 시중금리도 동결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레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